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두통과 어지럼증인데 그냥 무심결에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은 반복되면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의학적 시선으로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집 주치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순환신경내과 김채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순환신경내과 김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통은 누구나 흔히 겪는 그런 증상이긴 합니다만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두통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네, 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증상을 넘어 눈 주위, 이마, 뒷머리, 목 윗부분에서 느껴지는 모든 통증과 불쾌감을 통칭하는 질환입니다. 무겁다, 멍하다, 띵하다, 콕콕 쑤신다, 깨질 것 같다 등 이런 표현들이 모두 두통의 범주에 포함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를 둘러싼 혈관, 뇌막, 신경 등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일부 원발성 두통은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에 생긴 기능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질환인 편두통의 경우 뇌가 외부 자극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뇌혈관성 질환으로 정의합니다. 즉, 두통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과도한 경고 신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주변에 보면요,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네. 막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같은 두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교수님, 두통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두통은 국제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원발 두통입니다. 뇌종양, 뇌출혈 같은 원인 질환 없이 그 자체가 질병인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임상에서는 자주 보이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2차 두통입니다. 이는 뇌종양, 뇌출혈, 감염 등 특정 원인 질환에 의해 파생된 통증으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차 두통은 뇌혈관 질환부터 각종 약물, 대사장애, 심지어는 치아와 턱관절 문제까지 포함될 정도로 그 원인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신경통처럼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신경통과 기타 두통으로 구분합니다. 이처럼 두통의 종류를 정확히 나누는 이유는 분류에 따라 치료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결국 정확한 진단이 바로 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이 원발 두통에 2차 두통에 3차 신경통까지 아무래도 이 두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 두통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한의학에서 머리는 청양지부, 재양지회라고 해서 우리 몸의 맑은 양기가 모두 모이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뇌를 수의 바다라고 표현하며 네. 정신과 신경계의 핵심으로 인식해 왔는데요. 두통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기혈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통증이 생긴다는 불통, 즉통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찬 기운이 침입하거나 내부 장기의 균형이 깨지면서 머리로 가는 기혈 순환이 방해받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화해 기운이나 소화기 문제로 생긴 담음이 머리로 치솟는 것을 경계합니다. 결과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과 장부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두통을 다스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통에 대한 한의학적인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지럼증, 그러니까 현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훈, 이게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교수님,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현우는 자신이나 주변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주관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귀의 전정계, 눈의 시각, 그리고 발바닥의 체성 감각이라는 세 곳의 신호를 뇌에서 통합해 평형을 유지하는데요. 네. 이 세 신호가 서로 어긋나거나 이를 통합하는 뇌 회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느끼는 감각적인 혼란이 바로 어지럼증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뿐만 아니라 눈앞이 아찔하거나 붕 뜬 느낌 혹은 비틀거리는 증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현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평형 유지 시스템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신호체계의 고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지럼증은 우리 몸이 지금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일종의 안전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네, 그만큼 현운이 우리 신체의 안전 경고등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신호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네. 두통과 마찬가지로 현운도 교수님 임상적 특징이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운은 임상적인 특징과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선 증상에 따라 세상이 도는 현기증, 중심을 못 잡는 불균형,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는 실신, 그리고 이외에도 멍하고 붕 뜬 느낌 등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되는 비특이적 어지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해부학적으로는 귀속 전정기관의 문제인 말초성 현운과 뇌의 문제인 중추성 현운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석증 같은 말초성 현운은 증상은 심하지만 대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등으로 인한 중추성 현운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생길 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신속히 감별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지금 현운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현운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의학에서 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을, 후는 자신이나 주위의 사물이 빙빙 도는 듯한 증상을 뜻하는데요. 주로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현운이라고 합쳐서 부르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현운을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혈순환과 장부의 균형이 깨진 신호로 인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화해 기운이 바람을 일으켜 머리를 흔드는 실증과 뇌를 채워주는 전기가 부족해 발생하는 허증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음이 기혈의 통로를 막아 순환을 방해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전기를 보강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몸의 불균형을 종합적으로 치료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두통과 현과 훈이죠. 붙여서 현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네. 두통하고 현운이 쌍둥이처럼 자꾸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항상 머리가 아프면 어지럽고 또 어지러우면 머리가 아픈 걸까요, 교수님?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두통과 현운은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을 전달하는 3차 신경핵과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핵이 뇌간이라는 좁은 부위에서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편두통 시에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전정기관을 직접 자극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정기관에 있는 자극이 3차 신경을 활성화해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뇌의 감각 조절 시스템이 예민해지면 통증과 평형 감각의 역치가 함께 낮아지면서 전정 편두통처럼 두 증상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두통과 현운을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위의 운하 기능, 간의 소설 기능, 신의 정과 같은 장부 기능의 불균형과
기혈순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두통도 그렇고 어지럼증도 그렇고 네.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뭐 술만 많이 마셔도 다음날 숙취 때문에 막 머리 깨질 것 같고 다음날 어지럽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여기고 넘기기도 쉬운데 하지만 두 질환 모두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각각 연간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합니다. 네. 두통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어지럼증은 어르신 3분 중 1분이 겪으실 만큼 노년층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됐습니다. 특히 편두통은 전 세계적으로도 장애부담 상위권 질환에 들 정도로 이 증상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인지기능 저하 등을 동반해 일상적인 업무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질환들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마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제가 또 TBC 클리닉 건강 365의 공식 통계 읽어주는 남자 통익남인데 네. 네. 이렇게 딱딱 교수님께서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태욱 씨의 그래요. 역할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두통과 현운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교수님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대의학에서는 뇌신경계의 복합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뇌막 혈관을 감싸고 있는 3차 신경이 활성화되면 CGRP 같은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이 물질이 방출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욱신거리는 박동성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뇌신경세포의 정기적인 파동이 도미노처럼 퍼져가는 피질 확산성 억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파동이 뇌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시각 왜곡 같은 전조 증상을 만들고 통증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뇌가 통증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중추 감작 상태가 됩니다. 최근에는 수면 중 뇌 노폐물 제거 시스템의 기능 저하가 두통의 만성화와 관련 있을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머리 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훈, 어지럼증 이거는 어떤 이유로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지럼증은 귀의 전정기관, 눈의 시각, 발바닥의 체성 감각이 보내는 신호가 통합센터인 뇌관과 손해에서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원인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센서의 고장인 말초성 현운입니다. 이석증처럼 떨어져 나온 이석이 잘못된 회전 신호를 보내거나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처럼 귀 내부의 염증과 압력 변화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어 발생합니다. 네. 둘째는 컴퓨터의 고장인 중추성 현운입니다.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으로 인해 뇌에서 평형 신호를 통합하는 기능 자체가 망가졌을 때 나타납니다. 뇌는 서로 다른 신호가 들어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구토감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뇌는 스스로 균형 감각을 재설정하는 전정 보상 과정을 통해 회복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나 불안이 심해 이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계속 어지러움을 느끼는 만성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훈 그리고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걸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볼지가 궁금합니다. 원인을 그래요.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네네. 네, 한의학에서는 두통과 현운의 원인을 병리적인 요인이 침범한 실증과 몸 안의 전기가 부족한 허증으로 구분합니다. 네.
먼저 실증은 외부에서 찬바람이나 습기가 들어오는 외감, 그리고 몸 내부에 열기나 노폐물이 쌓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열기가 위로 치솟거나 몸속 노폐물인 담음, 피가 정체된 어혈 등이 머리로 가는 기혈 순환의 흐름을 방해해 강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허증은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의 기운이나 기혈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특히 어지럼증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오래된 병으로 인해 뇌로 가는 영향이 부족해지며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어지럽고 은근한 통증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한의학적 치료는 맑은 기운은 올리고 탁한 기운은 내려서 넘치는 나쁜 기운을 깎아내고 부족한 기운을 채워줌으로써 장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네. 그래서 제 아는 분은 네. 두통이 너무 심한데 너무 커피에 의존했던 분이었어서 네. 아예 그냥 카페인을 다 끊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확실히 커피 이런 걸 안 마시니까 두통이 없어졌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또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네. 이 두통이라고 해도 증상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꽉 조이듯이 아프고 그렇죠. 네. 어떨 때는 막 콕콕콕 찌르듯이 아픈데 네. 두통의 종류의 통증에 따라서도 이게 원인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두통에는 3가지 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통 자체가 병인 원발성 두통은 그 원인에 따라 통증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 양쪽을 띠로 꽉 조이는 듯한 긴장형 두통은 근육 긴장과 함께 뇌의 통증 억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주로 긴 시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해서 일한 뒤인 오후에 잘 나타나며 편두통과 달리 메스꺼운 증상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심장박동처럼 욱신거리는 편두통은 3차 신경 혈관계가 활성화되며 생기는 신경염증이 원인입니다. 혈관이 박동에 맞춰 부풀 때마다 주변 신경을 건드려 통증을 만들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은 전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눈 주변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군발 두통은 네. 뇌의 생체 시계인 시상하부가 오작동하면서 자율신경계가 폭주해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이때는 통증과 함께 눈물이나 충혈이 세트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이처럼 통증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내 뇌에 어떤 시스템이 고장났는지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네. 혹시 그 두통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 두통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한번 면밀히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현운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어지럼증이라고 하더라도 머리가 삥 돌듯이 어지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습니까? 원인을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네, 현우는 크게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 또한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은 주로 귀와 전정신경의 문제인 말초성 현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처럼 우리 몸의 평형 센서에 고장이 난 상태인데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회전감이 강하고 심한 구토와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거나 아찔하며 붕 뜬 느낌을 가지는 비회전성 어지럼은 중추성 질환이나 전신 상태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졸중 같은 중추성 질환은 어지럼증 자체는 말초성보다 강도가 덜할 수는 있지만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상만으로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찰을 통해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증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위험 신호로 좀 봐야 될까요? 네.
두통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 5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첫째, 갑자기 벼락 맞은 듯한 통증입니다. 마치 망치로 맞은 듯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평생 안 아프다 50세 넘어 새로 시작된 두통입니다. 셋째, 두통과 함께 열이 나거나 목이 뻣뻣해지거나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두통과 함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둘로 보이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의 강도가 점점 줄지 않고 계속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벼락 맞은 50세가 열나고 힘 빠짐이 심해진다면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진통제로 버티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위험 신호를 느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꼭 찾으셔야겠습니다. 네.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는 게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교수님, 먼저 두통부터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하고 좀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통 치료에서 현대의학은 통증 경로를 정밀하게 조절하고 빠르게 억제한다면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켜 신경계가 과도하게 예민해진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나 CGRP 단클론 항체 등을 통해 3차 신경 혈관계를 안정화하여 급성 통증을 빠르게 조절하고 만성 환자에서는 저용량 항우울제 등을 활용해 뇌의 하행 통증 조절계를 강화합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기혈순환의 조화가 흐트러진 상태로 보고 스트레스로 인한 화, 순환 정체와 관련된 담음 등을 구분하는 변증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몸의 균형 회복과 신경계의 안정화를 도와 스스로 통증을 견디고 조절하는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한방 치료의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춰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증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현훈의 치료 방법은 어떨까요? 현운 치료에서 현대의학이 원인 교정과 재활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한의학은 신경계와 평형 기능의 균형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급성기에는 증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특히 이석증이 있을 때는 이석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석 치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이후에도 기능 저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정 재활 훈련을 통해 뇌가 균형 감각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실증과 허증으로 구분하는 변증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만성화된 어지럼증의 경우 몸의 회복력 저하와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무허불작현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하지 않으면 현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몸의 균형과 회복력을 보강하는 치료를 통해 어지럼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재활, 생활 관리까지 함께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통과 현운에 대해서 정확한 한의학적 정의와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두통이나 현운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두통과 어지럼증 예방의 핵심은 일상의 규칙성입니다. 예민해진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재발을 줄이기 위한 3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습관입니다. 뇌는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공복 상태를 오래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과도한 카페인, 음주, 특정 가공식품 등이 두통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시기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메니에르병처럼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염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과 충분한 햇빛 노출은 뇌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신경계의 회복과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움직임과 재활입니다. 어지럼증 환자는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전정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균형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습관, 수면, 생활 리듬의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두통과 현우는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더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잘 기억해 두고 계셨다가 내 몸을 찬찬히 한번 꼭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한방순환신경내과 김채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